2주의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다사삭 치킨님이십니다. 톡투미 영상도 영화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캥거루에 대한 해석이나 왼손에 관한 해석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더욱더 영화를 분해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키워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올해 수작 공포 영화라는 데 매우 동의합니다. 언급하셨던 쾌락의 부분과 더불어 저는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영화가 또 흥미롭게 보이더군요. 유난히 이 영화에는 쾌락과 맞물려 무언가에 중독되는 사람들에 대해 나옵니다. 초반 라일리와 친구의 담배 이야기, 미아와 제이드 어머니 사이의 마리화나에 대한 이야기, 약물, 마약 등등. 또한 영상에서 언급하셨던 괴기한 영상 업로드에 다들 중독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강령술에 중독되어서 하지 말아야 함에도 계속해서 엄마와 대화하고 싶은 욕망에 중독돼 버린 미아 잘못되었음을 인지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본인 스스로 쥐어 박아도 결국 톡투미를 외치게 됩니다. 톡투미라는 문장에서 무엇을 말해달라는 걸까 생각해봤을 때 무의식성 욕망이 아닐까 싶네요. 데니얼의 경우도 무의식 중으로 미아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미아의 경우 무의식 중으로 엄마를 그리워해서 계속해서 엄마의 환영을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다음 영화는 사후의 봄이네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어떤 식으로 연출할지,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이제 연말 시상식 시즌인데 영희님들도 연말에 올 한해요. 영희들 베스트 3 하시는 건 어떠세요? 영희님들의 2023 베스트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할 겁니다. 네, 할 거고요. 12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 하지 않을까요? 28일, 그러니까 저희 네. 기준으로는 목요일 녹화니까 28일에 하지 않을까 싶고. 네. 저는 작품상 미리 까면 지금까지는 파벨마스. 저는 파벨마스. 저도 어지간한 확정인데 저는 애프터선입니다. 네, 저는 파벨마스인데 나무주연상하고 여우주연상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연말 결산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댓글 팟캐스트에서 콩피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한국 게임 봤는데 백설공주 망한다에 한 표 던집니다. 진짜 레이첼 지글러 등장신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백설공주 큰일 났네. 혈웅님의 의견이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난 물론 저는 한국 게임 그냥 패스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안 되는데. 내 사랑 레이첼 지글러가. 네. 근데 평이 근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던데요? 근데 전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그럼? 뭔가 중이병 세계관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뭔가 한국 게임 봤어요? 저 안 봤죠. 그러니까 그 시리즈 본 건 있죠. 본 거 있잖아요. 전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럼 그럴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좀 뭔가 그 특유의 잼민이스러운 게 있다고 해야 되나? 뭔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 느낌이 좀 살짝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래도 저는 디즈니이기 때문에 백설공주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주의 영화는 서울의 봄입니다. 네, 서울의 봄. 네, 평점 바로 까겠습니다. 저는 8점 줬습니다. 8점이요? 네. 와, 저는 6점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8점하고 6점이 갈린 건 저는 후반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현웅님께서 먼저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네. 후반부가 별로라고 하긴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후반부를 과연 그걸 이제 쏠리는 걸 보더라도 이거를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걸 안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쏠렸어라고 할 거냐라는 싸움이었는데.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이제 괜찮게 이제 버티고 넘긴 거고 이제 아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지막이 그랬을까? 저는 쏠렸다기보단 그거예요. 진짜 초중반부는 그냥 장르물로서 봐도 그냥 역사적인 거 다 빼고 장르물로서 봐도 재밌다 하면서 봤거든. 진짜 되게 웃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후반부 제가 어느 시점이라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씬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던가요? 네, 그 뭔가 그냥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던 느낌의 그런 장르물적인 느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장르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르물적인 느낌을 계속 끌고 가면서 재밌게 봤는데 그 특정 씬부터 뭔가 그 한국 영화 특유의 감정 짜내기? 감정 짜내기? 저는 그래서 그 전 장면이 그렇게 나왔던 거고. 정치적인 것보다도 전 그 거기서 왜 감정 짜내는 게 좀 너무 열받았어요. 뭔가 좀 폭삭 무너진 느낌. 뭔가 완전 와르르 무너진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무너진 것 같은. 그냥 정상 거의 다 왔는데 중턱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바리게이트에서 이제 확실히 뭔가 더 갈리게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영화로 들어가 보면 김성수 감독님이 지휘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수라 마지막에 다 죽이는 게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저는 괜찮게 봤고 감기도 워낙 그 심파라는 내용이 많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도 뭐 그냥 그럭저럭 네, 그러면 뭐 그냥. 비트나 태양은 없다 등 네. 어쨌든 꽤나 이름을 한국 영화계에서 날리신 맞아요. 감독 진짜 작품이고. 아수라가 뭐 별로란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른 괜찮아. 건 몰라도 아. 그 카체이싱 아, 시퀀스랑 예, 예. 가체이싱 시퀀스랑 장례식 시퀀스는 진짜 한국 느와르영에서 손에 꼽는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례식 두 시퀀스 한 적 딱. 예.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할 거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많은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조합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수라 보면서도 또 느꼈지만 그 점이 돋보였고 플러스 M입니다. 네. 최근 화란 어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스코어적으로는 네. 모르겠는데 영화 다 괜찮은 걸 지금 내고 있어요. 아 근데 솔직히 메아박스는 올해 상관없는 게 범죄도시가 있으니까. 그럼. 솔직히 올해 범죄도시 나온 것만으로도 올해 CJ 유가 폭삭 그거였고. 아니 뉴도 슬램덩크 있잖아요. 그거 뭐 그것도 그렇네. 그러면 이제 독보적으로 하나가 이제 좀 큰 타격을 받은 건데 네. 뭐 어쨌든 플러스 M이 인과응보라 생각합니다. 네.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면 1979년 12.12 군사 반란이 이제 배경이고 서울의 봄이 배경이고요. 11.6 사태 이후 보안사령관 전두광의 반란이 나타나면서 네 잠시만. 근데 이거 인물 이름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네. 영화 속 인물 이름으로 갈 건가요? 실존 인물 이름으로 갈 건가요? 영화 속 인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영화 속 인물. 근데 영화 속 인물로 가더라도 다 누군지 아니까. 그렇죠. 보안사령관 전두광의 반란입니다. 근데 뭐 실화 바탕이다 보니까 전두만 나와도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의 영화들 남산의 부장들하고 헌트가 당연히 연상이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사 영화 중에서 최근에 본 헌트 다음으로 저는 가장 재밌게 봤던 것 근현대사 같습니다. 말하는 거죠? 최근에 본 근현대사 역사 영화 중에서는 헌트 다음으로 재밌었다. 라고 보였고 워낙 또 배우분들이 짱짱한 분들이 많이 조연분들도 나와서 아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다 뭐 아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이름은 몰라도 저거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정도는 진짜 대부분이 다 그랬다.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에서 나왔던 이성민 배우나 헌트에서 나왔던 정우성 배우나 겹치는 또 얼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우성님 페르소나니까. 페르소나죠, 그렇죠. 김성수 감독. 그래서 그 지점에서 굉장히 또 가까웠던 부분이 많았고 첫 장면 육군본부의 벙커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이어지고 맞아요. 여기서 나왔던 대사가 바로 전두광이 세상은 그대로야라는 네. 대사를 외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옛날 영상에 이제 캐릭터 얼굴들이 삽입이 되고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박정희 얘기나 하는 말인데 안성기님이 크레딧이 있었다 사라졌거든요. 아마 아프셔서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아마 안성기님이 나왔으면은 박정희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액자에만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그 이후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 정상호가 이태신을 수도 경비 사령관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수도 경비 사령사가 그거죠? 수방사지 수방사. 네, 수방사. 지금은 수방사죠. 네. 그래서 수도 경비 사령관을 하나회로 이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호가 제안을 하는데요. 하나회는 육군 내에 있던 비밀 사조직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중심이 된. 대한민국 역사 공부하면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줬던 그런 신군부라고 불리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민기 대령 역의 안세호 배우가 또 하나회의 핵심으로 나오는데 범죄도시 3에 나왔던 토모. 그렇죠. 요즘 이 배우님이 진짜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저는 좋아하는 배우라 눈에 띄었고 실제로 이 장민기 대령 역인 장세동님은 현재까지도 살아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을 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놀라웠던 부분이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닌데, 맞아요. 그거를 그냥 대놓고 그냥 이름은 다 100% 오픈은 안 하지만 이름 맞췄으니까 노골적으로 그냥 다 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 누르면 아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 대범함, 그 지점이 정말 많이 와닿았고. 초반부 대립은 참모총장인 정상호와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대립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서브로 나오는 박해준 배우죠. 저는 나오는데요. 진짜 이 모든 출연진 중에 박해준님이 싱크로율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예고편 보고 깜짝 놀랐어. 똑같아가지고 머리 스타일 그것도 그렇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머리가 이쪽이 좀 하얗잖아요. 옆쪽이 좀 하얀데 그것만 빼면 진짜 완전 똑같았어요. 특히 이제 하관이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약간 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깜짝 놀랐어.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싱크율도 진짜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박해준님 연기 잘했다고 생각한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가 요즘 좀 근현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뭐 많이 되게 감정이입을 했는데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역임하고 있을 때 이분의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은 사람 되게 무난무난했대요 정치가. 노태우 정권이 되게 무난무난하고 그냥 되게 안전한 길을 따르는 그런 정권이었대요. 노태우 정부. 네, 노태우 정권이요. 아. 노태우 정권이 그치, 그랬대요. 그치. 그래서 뭔가 그런 캐릭터, 그런 노태우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뭔가 박해준님이 그 반역과 안전빵의 사이에서 뭔가 잘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하네. 그 네. 전두환 정권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전빵이라고도 보이고 실제 네. 영화 상에서도 네, 전두광이란 캐릭터가 내지르고 네, 이제 맞아요. 노태건이란 캐릭터는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내적인 그런 갖고 있는지가 영화 상에서도 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싶었고요. 박해준님이 부산 네. 토박이시래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박해준 배우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고 바둑하는 전두광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대사가 한수로 판세를 뒤집는다라는 또 대사를 하는데 여기서 한수는 전화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냥 그 단순한 그 전화. 그래서 그냥 내일이 없는 수들이 그냥 이성적인 걸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네. 그거를 믿었다라는 그런 멍청한 그런 것도 참 아쉬웠고요. 네. 쿠데타를 위해서 장군들과 영광급을 모으는 전두광입니다. 여기가 좀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불 끄고서 이제 선배님들이라고 부르고 네. 이 씬 좋았습니다. 대령 이하급들 잘 들어 하면서 황정민 배우님의 미친 연기력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불 끄고 황정민이 막 설교를 하잖아요. 네네. 막 설득을 하는데 그 불 끄는데 불은 꺼져 있는데 그 전두광의 등 뒤로 빛이 좀 새어 나오잖아요. 뭔가 그게 약간 저는 악마의 가머니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의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씬은 그래서 되게 연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황정민 배우 작품 중에서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연기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최근에 영화 뭐 교섭도 나는 무난했죠. 그냥 무난했고 아수라 때보다는 전 훨씬 더 인상 깊게 봤었어서. 네. 다음에 작전명 생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생일집 잔치라고도 부르고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그런 작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는 최규하 대통령이죠. 그래서 최한규 대통령이 반대를 합니다. 재갈 안 해줍니다. 절차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그냥 라인업이 미쳤다. 뭐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뭐 박해준, 김성균, 정만식, 정혜인 배우 등 정말 웰메이드 라인업이었던 것 같고요. 이 영화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지분이 있었던 것처럼 캐릭터들을 정말 차분하게 착실하게 배분을 잘했지 않았나. 그렇죠. 역할에 맞게 그러니까 전두광한테 쏠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뭐 정우성 배우 캐릭터에 쏠린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하나 얘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임무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시와 분에 나눠서 좀 착실하게 배분했다라는 점이 거기서 관객들이 잘 녹아들어서 잘 따라갔던 게 아니었을까. 가장 큰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두광이 이제 잡힐 법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참모차장이 그냥 풀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전두광이 차로 그냥 밀고 나가버려요. 근데 진짜 이 역할 이름이 뭐였지? 민성배였나? 여기서 이름이? 네. 너무 그러니까 열이 받잖아. 그냥 바람이죠. 바람캐죠, 바람캐. 그래서 이 참모차장 역이 유성주 배우님인데 이분이 그 화란에서 영규의 아버지로 나왔던. 진짜 제가 최근에 봤던 조연에서 많이 나온 배우 중에는 가장 연기가 진짜 살벌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도 정말 환상적인 연기를 봤고요. 전두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느낀 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정신력은. 혁명가와 테러리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가와 테러리스트는 진짜 한 끗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전두광이라는 사람은 나쁘지만 이런 정신력은 정말 인정을 또 할 부분인 것 같고 공수부대를 끌어들이자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국방부 장관, 김인성 배우는 이런 역할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런 역할만 캐스팅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깔나게 하시면서 네. 국방부 장관이 한미사령부로 런을 치죠. 그러면서 하나회와 비하나회가 본격적인 대립이 나타납니다. 갑종 출신이 언급이 되는 이태신 장군인데 갑종은 현재 학사장교하고 흡사하다고 그렇죠. 해요. 네. 예, 네. 지금은 이제 폐지된 제도인데 네. 현재는 학사장교 흡사하면 지금은 이제 물론 둘 다 지금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네. 학군도 많고 네. 학사도 많고 그렇죠. 삼사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육사가 아니었으면 네. 정말 얼마나 많이 또 차별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그 위치까지 올라간 이태신이라는 캐릭터도 정말 네. 대단해 보였던 거고. 그렇죠. 네. 결국 이 영화의 또 가장 중점적인 거는 이 결투는 과연 서울에 누가 먼저 전투 병력을 배치하느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주대교의 개폐를 이제 누가 쥐느냐, 행주대교 패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하나회 쪽에서 이제 이공수가 먼저 넘어올 상황인 건데 거기서 투스타 여기서 이태신이 몸을 박아버리죠. 네. 이 장면은 물론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좀 자기적인. 좀 그랬어. 근데 혼자 이게 나서서. 정우성님 개인의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정우성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는 정우성님 혼자 멋있게 나온 장면이 있다. 여기서는 저는 두 개. 이거 그 차들 막는 거하고 바리게이트. 네, 그니까요. 바리게이트는 진짜 좀 별로였어요? 과한데라는 네, 맞아요. 거기서 별점 하나 떨어뜨릴 뻔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또 얼마나 누가 더 절실했냐의 싸움으로도 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집단으로 전두광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뭉친 하나회와 점점 그들의 농간으로 분열되는 비하나회의 집단 간의 싸움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네. 전두광이 했던 대사 중에 인간은 강력한 누군가가 리드해주기를 바란다. 네. 라는 말이 내가 너네들을 리드할게 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 거고 떡고물을 넣어준다라는 말도 전두광이 강력하게 뭔가 리드를 하면 내가 너네한테 뭔가 그만큼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 같고요. 점점 이 캐릭터가 무대포로 나아가는데 사람들도 변해요. 점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무대포로 변하는데 네. 결국에는 대부분이 무대포고 서수가 저는 이성적인 거라면 이성적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테러가 성공이 됐던 거라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들고요. 전두광은 이공수가 퇴학할 테니까 팔공수도 빼라는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너무 얼탱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민성배라는 역할을 그냥 너무 바람캐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람캐로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너무 뭔가 멍청해 보이잖아. 바람도 좀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 너무 간불한테 몰빵한 것 같아가지고. 결국엔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결국에는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영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저는 그냥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더라고 생각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냥 책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 군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쳐 내려와서 우리가 막는 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실수를 덜하고 뻘짓을 덜해야지. 이게 지금 내부에서부터 그렇게 균열이 나타나고 그렇게 무지성한 행동들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결국에는 그 집단과 집단 사이 간에 똥줄 타면서 누가 실수하느냐의 싸움이었는데 전 참모 차장이 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돼버린 거고. 그리고 이게 중반부까지 내용인데 몰입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중반부까지 네. 무너지지 않았던 거는 그만큼 캐릭터들의 연기도 정말 확실했고 설명들도 구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역사 영화라고 하면 막 일일이 뭐 다 설명하면서 뭐가 어쨌네 이 사건이 뭐 그랬는데 여기는 이 캐릭터들은 이래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마다 분마다 어떻게 보면 하루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심적인 그 하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차분하게 러닝타임 2시간 넘어가요. 네. 140분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잘 짜놨다라는 거는 감독도 감독이고 배우들도 배우들이고 잘 만들었던 역사 영화였던 것 같고요. 여기서 뭔가 무너진 부분을 얘기해주자면 여기서 이제 계기가 아니었나요, 성현이? 중반부 이후? 그렇죠. 중반부 네. 이후로 중반부까지도 무너지지 않았던 몰입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7점 줄라 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디서 6점을 주기로 결심을 했냐? 그
이태희 정우성님이 와이프랑 전화하는 장면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나가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중반에 그 거기로 와서 군 건물로 와서 이제 그걸 뭐 전달해 주잖아. 그거를 이제 넣으려고 이렇게 그니까요. 그 초반부에 앞에 넣은 그걸 건데, 넣은 거잖아요. 앞에 넣은 건데. 아, 저는 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다가 왜 굳이 감정을 짜내려고 하는 건지. 근데 나는 그거는 예. 뭐 운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여기 나왔던 이태신이 운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충분히 그 장면이 그렇게 몰입감이 깨졌던 건 아니었다. 그냥 전 그거예요. 이 영화의 무드랑 안 맞아요. 영화가. 예. 그냥 붙질 않아요. 슛이랑 그 전 앞에 슛들이랑 붙질 않아요. 그 이후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벌하게 이어지면서 왜 갑자기 개인 그런 네. 걸 꺼내냐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말도 일리는 있네. 그래서 저는 이태신이라는 캐릭터가 참 흥미로웠던 게, 그러니까 너무 이 캐릭터를 막 그러니까 신처럼 뭔가 떠받치지 않았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영화상에 나오지만 이 사람이 잘못된 리더였을 수도 있다라는 게 나는 그 지점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하가 그렇죠. 잘못된 명령에 따를 수 없다. 네. 뭐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태신도 나중에 보면 내가 잘못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나는 좋았어. 그냥 네. 그 부분이. 그냥 무작정 전두광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냥 잘못될 수 있는 캐릭터였다.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친구랑 보고 나서 뭔 얘기했냐면 좀 진짜 개소리예요. 개소리. 네네네. 바스터즈 보셨나요? 봤죠. 바스터즈 엔딩이었으면 어땠을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스크립트에 나와 있잖아요. 포의 불빛조차 2공수의 도착을 알리는 불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터뜨리는 거였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치. 그거 차라리 너무 진짜 근데 나는 근데 만약에 그래. 그걸 생각해 봅시다. 진짜 터져. 만약에 포가 진짜 터져. 나는 포가 터지는 것도 난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너무 좀 빠지네. 그러니까 제가 감독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터트려. 진짜 미친놈처럼 터트리고 끝나나 영화가? 근데 그렇게 가면 난 뭐 왜곡은 왜곡이겠지만 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결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포가 만약에 터지면 그냥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장르물로서의 쾌감 아닐까요? 장르물로서의 쾌감. 바스터즈에 뭐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조지니까 그냥 쾌감 있고 좋아하는 거죠. 네. 근데 약간 바스터즈하고 이거의 차이점은 바스터즈는 일단 그 전부터 이미 잔혹하고 무자비한 걸 깔아뒀는데 맞아요. 이 영화는 그냥 맞아요. 그게 아니긴 했죠. 말빨로 승부하고 뭔가 그쵸. 그런 거 연기로 승부하고. 제가 이거를 바스터즈 엔딩을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통쾌하게 뒤져버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그걸 수도 있겠네. 근데 저는 결국에는 흥행을 위해서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저는 한국인의 정서상 갑자기 역사적 고증 맞춰가지고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은 뭔가 대중들의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면 네. 그래서 저도 뭔가 나중에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은 진짜 바스터즈처럼 그냥 일본군들 밑도 끝도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영화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가 균형이 잘 잡힌 영화가 아닌가? 이 정도면 객관적인 사실대로 그쵸? 잘 배치가 된. 네. 후반부가 좀 근데 저도 그거예요. 저도 전두광이라는 캐릭터를 나름 그래도 괜찮게 묘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전두광이라는 인물을 마냥 그냥 악인이라고 묘사한 게 아니라 저는 전두광을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미친놈 같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떠나서 그냥 순수 권력이라는 것을 향해서 그냥 가는 미친놈? 광기? 무작정 포악한 사람으로만 맞아요. 그리는 것도 물론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뒤의 모습, 그러니까 노태건이랑 캐릭터와 같이 하면서 뭔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뒤에서 저는 그 움츠러드는 그런 것도 저는 연기에서 느꼈어서
물론 그게 황정민 배우가 생각하는 전두광이란 캐릭터가 이랬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 네. 저는 그 부분도 보여준 모습이 좀 인상 깊었어요. 예, 전두광이라는 사람이 그냥 무작정 100% 개또라이라는 게 아니라 네. 전두광이라는 사람도 분명 이렇게 두려움이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 지점. 네, 그렇죠. 그 지점에서 무작정 악인으로만 그리진 않아서 그쵸. 그런 지점이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정우성 배우가 바리게이트를 넘는 거는 과해 보이긴 했는데요. 그냥 그 후반부 전체가 좀 후반부 한 3-40분 정도가 그냥 계속 과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2시간 20분에서 한 10분에서 15분을 뺐어야 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 네. 그럼 어디서 끝냈어야 돼? 어디서 끝냈어요? 그냥 포 터트리고 뭘 빼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가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뭔가 감정 소모하는 씬을 뺐어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냥 그 앞뒤 숏이랑 안 붙어요. 그런 씬들이 너무 일시적이야. 네. 그래서 100명 정도 네. 이제 병사들 끌고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 건데요. 결국은 그것도 나는 마지막 장면도 정우성이니까 소화했지. 정우성 배우가 아니었으면 그렇죠. 별로 그렇게 좋은 장면은 아니었던 맞아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전두광이란 캐릭터가 가장 본인을 잘 드러내는 장면은 저는 화장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전두환 씨가 네. 그 죽은 공간이 화장실을 가다가 죽었다라는 걸 그래요? 알고 있거든요. 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뭔가 내추럴하면서도 네. 이 사람이 공간이 마지막으로 또 화장실로 둔 거는 그에 따른 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에 진짜 다 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네. 실제 실존 인물의 이름은 까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살짝 아쉽긴 했네. 네. 죽은 사람, 그러니까 결국 그 영화 중반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사상자가 누구였는지도 다 밝히고, 그렇죠. 누가 반란군이었는지도 다 밝히고, 네. 그냥 날 것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날 것 그대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배치도 정말 잘 됐던 영화가 서울의 봄 같아서. 찾아보니까 전두환이 죽은 날짜가 오늘이더라고요. 11월 23일. 노린 거죠, 이건. 그러니까 뭔가 이건 노린 개봉일도 것 같네. 그렇고 네. 뭔가 노린 것 같네. 왜 12.12에 안 했고 12.6에 안 했고 네. 그걸 생각해 보면 네. 노린 것 같네요. 이거. 노린 걸 수도 있고 네. 흥행에 생각해서 배치한 걸 수도 있고 네. 여러 생각이 들고요. 460만 손익분기점입니다. 전 갈 것 같은데요. 네. 뭔가 딱히 큰 영화가 없어가지고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거의 쏟아질 텐데 겨울 또 크리스마스 마켓이 그쪽으로 가면 크리스마스에 뭐 나오나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뭐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게 없어가지고 뭐 오히려 지금 설날 때 뭐 나온다는 건 많아가지고 설날에 1월에 외계인 나오고 파묘 나오고 파묘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파묘가 11월 개봉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로 미뤘더라고요. 뭐 그러고 베스트 라이브스 1월에 나오고 네, 이 정도. 그래서 올해 최고 한국 스코어가 밀수였어요. 와우. 514만. 범죄도시 있죠. 있고 네. 범죄도시 다음으로. 제외. 그거는 네. 너무 뜬 거니까 네. 그건 제외하고 밀수가 514만이었는데. 네. 서울의 봄이 과연 그 정도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입소문만 잘 타면 이 1주차 입소문만 잘 타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입소문 잘 타는 것 같아요. 20만 명 나온 거 보니까 나는 잘 타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생각보다 좀 웃기게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 나오고 많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좀 되게 생각보다 겉은 무거워 보이는데 묵직해 보이는데 그 속은 되게 일부러 가볍게 묘사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가볍게는 아니지만 그냥 무르르도 가면 되게 그냥 빠져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웃긴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 김성균님이 육군 본부 나가면 안 된, 비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총으로 막잖아요. 그러고 바로 다음 주 뛰쳐나가잖아요. 다 뛰쳐나가죠. 그게 그 현실이었던 거지. 그게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 그게 현실이었던 거지. 그 무능한 그 김성균님이 부지는 결의를 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나가버리니까 그런 장면에서 참 와닿는 거죠. 진짜 너무 허무하니까. 정말 너무 허무하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정혜인 배우는 롤을 너무 멋있는 걸 땄어요.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뭐 젊고 잘생긴 배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DP랑 연관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혜인 배우 활용도도 괜찮았고 이준혁 배우는 생각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정만식 배우도 이런 장르물에는 빠지질 않는 그렇죠. 그런 배우들이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는 보면서 올해 한국 영화를 뭔가 정리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양한 어쨌든 배우를 뭐 보면서. 제가 계속 후반부를 욕하긴 했지만 음. 그걸 포함하더라도 저는 뭐 좋은 영화인 거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냥 뭐 영화의 의미 분석을 떠나서 나 그냥 완성도만 그냥- 봐도 너 괜찮다고 네, 생각해. 장르적으로 그냥 즐기기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7점 줄까 8점 줄까 하다가 8점 주겠다라고 한 이유가 딱히 뭔가 빠질 부분이 없어서 별로라는 부분이 전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다만 정치색이 다른 분이랑은 보지 마시길. 뭐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고. 제가 항상 이거를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작이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제 네 가족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네.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시고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세요. 근데 공작 보고 나서 진짜 싸우기 직전까지 가서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니 아버지랑은 정치적 색이 섞인 영화는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섞인 건가? 정치색이? 근데 뭔가 좀 이게 한쪽으로 쏠려 이건 당연히 그쵸? 이거는 그쵸.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편을 든다? 그치 아니긴 했죠. 예. 이거는 맞아요. 아니죠. 어우. 이 영화는 참 마땅히 크게 잔인한 장면도 없는 것 같고. 그러게요. 잔인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딱 이런. 아이들 교육하기 그렇다고 막 뭔가 뭐 추행을 하는 장면이나 그런 것도 그쵸. 마땅히 뭐. 전 드러나지 진지하게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수위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 12세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을 데려와서 뭔가 교육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영상물로 교육하기 좋죠. 가족 영화로서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가족 들더라고요. 영화 그죠 볼만은 하죠. 예. 엘사 한번 더 볼 바에 난 네. 이거 보겠다. 뭐라고요? 엘사 한번 더 볼 바에 이거 본다고 나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진짜 이 정치자분들 낚는 게 아니라 진짜 웃깁니다 이 영화. 저는 진짜 웃기게 봤어요. 진짜 웃기게 봤어요 저는.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재밌게 봤던 영화로 남을 것 같고요. 뭐 영화 얘기 끝났어요. 맞아요. 뭐 12월 예정작 얘기해 볼까요? 간단히. 제가 하나 정리해 놓는데 네. 11월 첫째 주에 나폴레옹, 브래들리 쿠퍼 신작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나오고요. 메가박스에서 헤드윅 틀어주고요. 맞아. 헤드윅도 재개봉. 헤드윅 틀어주고 무슨 백남준님 다큐 틀어주고 저 이거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고 12월 둘째 주가 개봉작이 없는데 그거 나오네요. 소우텐. 소텐. 저는 소우 좋아해서 볼 거고요. 12월 첫째 주에 그것도 나와요. 무슨 휴가? 신미라님 나오는? 네, 전 그건 딱히 볼 생각 없습니다. 네. 12월 셋째 주에는 노량이랑 잭 스나이더의 레벨 문이 나온답니다. 배두나님 나오는. 노량 때까지 서울의 봄이 뽕 뽑아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12월 넷째 주에 그 류이치 사카모토 마지막 콘서트 나오고 그리고 그 베를린에서 상 받았던 이만종의 벌이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12월에 또 남은 개봉 영화가 아쿠아맨 2편 그리고 폴른 리브스 그리고 그 넷플릭스 영화인데 이것도 극장 해줄 것 같거든요. 그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 이름만 들으면 모르겠지만 연출작에 몬스터콜이랑 몬스터콜이랑 더 임파서블 만드신 감독님 신작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 평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1월로 가면은 위시 나오고 클레오의 세계 나오고 외계인 나오고 베스트 라이브스 나오고 파묘 나오고. 네. 12월 지금도 이제 항상 연말 철이다 보니까 네. 시네큐브도 지금 페스티벌 시작했나요? 내일 예매하죠. 전 네, 퍼펙트 데이즈 딱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 곧 개봉인 영화들인 것 같아가지고 퍼펙트 데이즈 하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최근 M에서도 유럽 그 영화 틀어줬고 그렇죠. 서독제가 있죠. 네 맞아요. 잡은 거 악존학? 네, 저 악전환? 악전환 않는다 예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수입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원래 어지간하면 영화제에서 수입되는 영화 안 보려고 해요. 하우치리스케는 봐야지. 근데 뭔가 이게 지금 일본 개봉일도 안 잡혔다 해가지고 한 내년 겨울은 돼야 개봉하지 않을까? 이 생각 들어서 이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봐버리려고 예매했습니다. 그러고 장률 감독님의 백탑지광 예매했고요. 그리고 왕빈 감독의 청춘 예매했습니다. 네. 지금 청춘은 3시간 반짜리에다가
개 졸린 다큐멘터리인데 삐열이어가지고 제가 안 졸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머리 들고 있으면 예.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 그리고 12월 둘째 주 그거 개봉합니다. 제가 안 적어놨는데 이미 본 영화여서 조이랜드 개봉합니다. 아 조이랜드. 제가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굉장히 좋게 조이랜드, 봤던 조이랜드, 영화. 조이랜드. 무조건 극장에서 보세요. 진짜 아, 영상미가 조이랜드 상당히 봐야지. 좋습니다. 네. 조이랜드 봐야지. 네. 네. 전 이거 수입 안 될 줄 알고 본 거거든요. 근데 수입이 됐더라고요. 네. M&M이죠? M&M인가? 아닌가? 아 하여튼 했어요. 네. M&M인가 거기 슈아 픽처스인가 뭐 하여튼 네. 뭐 했다는 기억이 네. 있는데. 예. 한 주평 해볼까요? 한 줄평 생각을 안 했는데 먼저 해주시죠. 한 주평. 네. 네. 밤은 길었고 봄은 짧았다. 밤은 길었고 봄은 짧았다. 봄은 짧았다.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들이 이렇게 말. 권력은 영원할 줄 그들은 알았다.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들은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다. 예. 결국 어쨌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 쿠데타도 하나에도 다 사라지잖아요. 네. 40년 전, 50년 전 네. 이야기인데. 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로 재미없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 더 어려워요. 아, 예. 그럼. 재미있게 만드는 것보다 없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예. 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한국 근현대사 소재로 재미없 영화 진짜 못 만드는 감독들은 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소재가 소재인지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충실히만 따라가기만 해도 그냥 사람 다 재밌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감히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감히 당부 말씀드리면 진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쓸 얘기 진짜 많거든요 영화로. 그치. 네, 쓸 얘기 진짜 많거든요. 최근만 해도 네. 뭐 네, 쓸 얘기 정말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진짜. 네. 다음 주 뭐 할까요? 다음 주 괴물밖에 없으니까 네. 다음 주 괴물로 돌아오겠습니다. 괴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일이들 93회 서울의 봄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네.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